삼국지에서 가장 허탈한 유비의 이릉대전에 대해 탐구하겠습니다. 219년 조조의 위나라와 비등해졌다 판단한 유비는 한중을 공격합니다. 한중이 유비의 손에 떨어지자 기회를 엿보던 관우가 군을 일으켜 조조를 공격하죠. 이때 관우는 승리하여 의군과 그 수하 병사들을 포로로 잡게 되는데 그 수가 많아 그들이 먹을 식량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부득이 관우는 송권의 영지인 상관에서 군량을 보충했는데 특전에 흡의하지 않는 모습에 송권은 당황하게 됩니다. 결국 송권은 조조와 손을 잡고 복수를 다짐합니다. 조조와 송권에게 협공을 받자 관우는 맥성까지 후퇴해 맹달과 유봉에게 원군을 요청했지만 이들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패전하게 되죠. 게다가 유비의 의형제인 관우가 압충에게 생포돼 송권에게 처형됩니다. 관우가 죽었다는 소식에 유비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화가 난 유비는 송권에게 복수하려고 하죠. 속이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재정이 부족한 상태로 무리하게 군사를 끌어모으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유비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 조운이 정색하며 반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유비는 오반, 홍습 등을 선봉으로 삼고 청주를 향해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파죽지세로 몰아붙이는 유비는 육손, 이이, 유아가가 지키는 무성과 자기성을 함락시키게 되죠. 222년 자귀에 본영을 설치한 유비는 오반과 진식에게 수군을 이끌고 이릉으로 진군하게 했습니다. 이세에 눌린 오나라는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송권은 육손에게 전군을 위임해 오나라의 운명을 맡기게 됩니다. 유비는 친히 출정하여 본대를 이끌고 육로로 진군하려 하죠. 그런데 육손이 이 의도를 알아채고 유비를 봉쇄하게 됩니다. 222년 봄부터 유비는 다시 공세를 폈습니다. 황권은 청주로 깊숙이 들어가면 전황이 불리해질 경우 후방에 적을 두게 되어 진퇴양난에 빠질 것으로 판단하고 유비에게 해전방 지휘를 자신에게 맡기고 후방에서 전선을 살필 것을 권유하게 됩니다. 유비는 이 말을 받아들여 황권에게 수권을 이끌고 단강을 따라 하루로 내려가도록 지시하죠. 자신은 이도를 따라 진군하며 오나라 군대를 동쪽으로 밀어내고 마침내 이릉성으로 몰아오는 데 성공합니다. 육손은 촉군에 점차 밀려 해협 내의 모든 방어 거점을 잃고 강릉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 진을 치게 됩니다. 많은 오나라 장수들은 유비군의 파죽지세에 기가 떨어지게 되죠. 특히 오나라 장수들은 육손의 전략을 불신하게 되면서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내부 분열로 유비에게 참패할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죠. 궁지에 몰린 육손은 송권에게 받은 검을 내보이며 자신의 전략에 따라야 함을 권위로 누르게 됩니다. 정면 승부로 유비를 이기기 힘들고 우선 기세를 꺾어야 한다고 판단한 육손은 수비로 일관하며 유비의 도발에 응하지 않습니다. 전선은 교착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육손의 의도대로 빈 보급선과 원정으로 촉구는 사기가 점점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유비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전선을 따라 50여 개의 진을 일자 모양으로 쭉 나열해 놓고 유사시에는 서로 지원하게 했는데 이를 전해들은 조비는 유비는 병법을 모른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리 많은 진영을 세워두고 전쟁을 하려는 것인가. 유비는 반드시 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를 지켜본 육선도 송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비는 교만하고 병법을 이해하지 못한다. 라며 이길 수 있다고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226년 6월 육손은 촉군이 흐트러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적은 병력으로 촉군 진영을 공격합니다. 공격에 나섰던 오나라 군대는 촉군의 반격을 받고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나 육손은 여러 진영에 분산된 촉군이 어떤 방식으로 서로 지원하는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 무렵 유비가 한여름의 무더위를 피해 비교적 시원한 숲으로 진영을 옮기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육손은 대대적인 화공을 준비합니다. 여기서 유비는 두 번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육손은 후군을 적진으로 급파하는 한편 육지에서도 전군을 동원해 동시다발적으로 불을 놓고 폭군을 향해 맹공을 시작합니다. 유비의 수많은 진영들이 화공과 기습을 받자 유비의 군대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진영 간에 연락이 두절되자 오나라 군대에게 각계격파를 당하게 됩니다. 전황이 위급해지고 진영들이 서로 도울 수 없는 것이 드러나자
유비 역시 본진을 포기하고 퇴각할 수밖에 없었고, 후군은 육지의 진영들이 삽시간에 함락당하자 회로가 끊겨 장강을 거슬러 올라가지도 못하고 휴격을 뿌리칠 방법도 없게 돼서 지휘관인 황건은 위나라에 항복하게 됩니다. 오나라 군대는 수많은 군선과 병기를 도획합니다. 이때 40여 채 이상의 족군 진영들이 오나라 군대에 함락당했고, 유비는 수정과 이릉에서 퇴각한 채 해잔병을 수습해 다시 진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사기가 바닥에 떨어졌고 유능한 장수들이 전사하면서 유비는 백제성까지 후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일련의 전투에서 북한은 풍습, 장남, 우동 등 다수의 무장과 왕보, 마량 등의 유능한 신하들과 전투 경험이 많은 수만 명을 잃게 됩니다. 유비편에선 소수 민족들도 피해를 입었는데 호왕 사마가가 죽었죠. 말 그대로 대갈량의 삼고철여 이후 쌓아온 국력을 모두 잃게 됩니다. 결국 백제성에 머물던 유비는 죽기 전에 제갈량을 불러 빈일을 부탁합니다. 한나라를 마음에 품고 천하를 다투던 유비는 63세의 나이로 눈을 감게 됩니다.